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인가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당 안에서 보수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상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큰 결심하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이제 탈당 선언하면서 네, 민주 보수의 길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민주 보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 우선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괴롭거나 좀 외롭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견딜 수가 있는데 예, 당이 더 이상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도달해서 제가 좀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에 또 당이 더 이상 건강한 보수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극단적 상황에 우려했던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국민들을 모시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참 깊은 고민 끝에 탈당을 결심을 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지만 보수입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고 합의한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와 원칙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1950년도에 지켜야 할 가치와 2025년에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2025년 지금의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87년 헌법 체제로 우리가 합의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한 사회,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되고 자유로운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예, 이 가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최고의 우선되는 우리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가는 것이 보수의 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수가 이런 모습을 지켜줘야지만 이 사회가 신뢰도 있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이런 안정성을 바탕해야지만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가 또다시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년 뒤에 과연 판사님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지 AI가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또 민주주의가 지금의 모습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아닌 포스트 민주주의 그런 도전을 해줘야 하거든요. 또 로보틱스와 AI가 결합하면 노동이 소멸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진보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예. 그런 진보의 도전이 있으려면 먼저 보수가 단단하게 사회의 기반을 지켜줘야지만 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보수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진보가 새로운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체되어 버린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참 민주보수가 탄탄하게 이 나라의 기틀을 지켜줘서 진보들이 다양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 그러면서 신뢰와 사회적 안정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름 자막에 무소속 의원이라고 쓰면서 이 앞에 무소속이 또 다른 소속으로 바뀔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죠. 민주당과 함께 합니까? 일단 저도 무소속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을 때 다른 당에 가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죠. 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집중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정치 행보를 열어가야 될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고민과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제가 어떤 당에 입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입당의 문제보다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지를 궁금해하시고 또 이것을 정치 행동하실 때 참고 자료로 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당 입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어떤 대통령이 돼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공개적으로 만나서 저는 몇 가지 여쭙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를 만난다면 지금 중도 보수가 우려하고 또 바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고 싶고요. 어떤 거죠? 뭐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는 현재 뭐 우려하는 것들 제일 큰 우려가 권력 집중의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권력 집중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의 행정부와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또 더 중요한 함께 것은 갖는다. 민주적 명분까지 다 한쪽에 가버리면 견제할 세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를 규정 짓고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은 늘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외부의 견제 세력이 없다면 내부의 자정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도 보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들을 나누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소 사회의 문제, 저출산 문제 이미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 약한 문제, 대외관계 변화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현안들, 또 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 의료 이런 개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AI와 로보틱스가 결합돼서 새로운 혁명적인 시대 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변환에서 우리가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가 20세기 초반 때, 19세기 때 겪었던 그런 세계적 낙오를 다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AI와 로보틱스 결합으로 바뀌는 이 사회를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길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좀 고견을 듣고 싶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실력과 의지와 사회 통합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이번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가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더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싶고요. 그 고민 끝에 대통령으로 적합한 분 제 마음속에 완벽하게 이제 정립이 된다면 그분이 대한민국의 이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또 열심히 도와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이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치인의 자리 욕심, 정치인의 아니면 조직의 욕심, 진영의 욕심 때문에 정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저는 열심히 또 돕는 것이 제가 국민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분을 돕는 방법으로 또뭐 입당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어느 당에 입당하겠다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속도보다는 신중하게 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 올리고 행동으로 국민들을 받드는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예. 속도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다. 많은 예.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 지혜도 부족하고 아직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제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고견을 많이 듣고 제가 신중하게 누구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대선이 이제 대선 26일 남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먼저였고요. 이제는
그 고민을 넘어선 고민을 할 수 있는 무소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고민하고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길어도 보름 안에는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름 안에는 하겠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만나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조만간 보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예, 근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방송을 통해서 답을 하신다면요? 후보님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날짜, 시간, 장소, 방법 정해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잃고 다투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 또 말씀 올렸던 것처럼 AI와 로보틱스로 대변되는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대외관계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일 잘하는, 정말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능력 예. 있고 의지 있는 분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이재명 후보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당연히 후보님 시간에 맞춰야죠.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저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 저도 말씀 올리면서 정말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보름 안에 어쨌든 결정을 하겠다. 네. 왜 꼭 보름입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으려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제 생각을 감추거나 하는 것은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이번 대선 선거 직전까지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유권자들께서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에 대한 정치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은 생각을 깊이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보름 아니면 대선 한 10일 정도 앞두고는 결심이 설 것 같고. 정당 입당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요. 예. 어떤 그렇죠. 대통령을 제가 지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심을 말씀드린 네. 겁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것도 책임 예.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당에 가실 계획이 있는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있는지는 더 이상 아직 질문을- 거기까지가 제 생각이 무르익지를 예, 못했습니다. 오늘 막 탈당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는 또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윤여준, 이석연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여러 인사들이 합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보수 농객 정규재, 조갑재 씨도 만났고요. 이런 점들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재, 조갑재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요. 예. 또 정규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스승으로 좀 배우기도 했던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
내린 생각과 판단도 저에게는 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불교에서 상을 걷어내야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 또는 진영에 갇혀서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프레임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라는 거 하는 것,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공정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되고 포용되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누가 더 실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게 본질이지 진영이 본질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라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보수인 겁니다. 예. 보수 진영이라고 하지만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보수를 참칭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 본질, 실질을 기준으로 보고 싶고, 지금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이후부터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도 나갔지만 지금 단일화를 놓고 굉장히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예비 후보인 한덕수 예비 후보 사이에요. 왜 저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탈당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요구했던 것이 계엄에 대한 적극 해제, 탄핵에 대한 적극적인 당의 선제적 행동, 대국민 사과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처음부터 얻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달 말에는 4대 요구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제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에 대한 대국민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 그리고 예. 야합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민생 대책 빨리 만들어야 한다. 추경 포함해서요. 이런,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칙이 무너지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보수당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당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왜 이런 본질이 일어나는가?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정당은 가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익집단, 이익지향적,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공천을 한 번 더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집중하다 보면 이권단체들 간의 다툼처럼 돼버립니다. 원칙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예. 답을 정해놓고 경선을 할 거면 경선은 왜 합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절차가 경선 과정이어야죠. 지금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예. 탈당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압박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말 못할 사정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선배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이시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앞으로 임기가 아직 우리 국회의원들이 3년 더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받드는 바른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각성을 하고 바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당권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권을 잡아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대단한 경륜과 실력을 갖추고 검증받아서 올라오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륜과 실력이 부디 국민들의 칭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또 원칙을 지키는 정치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로 되돌아오기를 제가 탈당은 했지만 간곡히 바람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 22대 국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민주보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 보수의 길을 가겠다 해서 보수 민주가 아니라 민주 보수라고 쓴 그 순서 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제가 뭐 다양한 의미를 좀 담아서 질문 드린 건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탈당이란 큰 결심을 하시고 또 어렵게 당을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첫걸음의 인터뷰를 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